지금 여기에 그 공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데. 여기 벌레 있네요, 벌레. 벌레 있어요? 저 다 뚫려 있잖아, 저기.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다 들어와요, 다. 바퀴벌레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숙소 하나 매출인가요? 네, 여기 3월 총수입 있죠. 그럼 대표님은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비수기랑 성수기가 극명하게 좀 나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비수기 때는 보통 2천에서 3천, 성수기 때는 한 4천.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수강생이 에어비앤비 외국인 도시임박업을 오픈을 했는데요. 고민이 있다고 해서 좀 해소해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세여왕 리나쌤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 도시민박업 호스텔 용도 변경해서 운영하는 업장도 서울, 부산에 각각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전업으로 하고 있고 가끔은 나가서 현장 가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공간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데. 다르죠? 근데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여기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역 근처이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공항버스가 진짜요? 쓰는 정거장입니다. 나름 괜찮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집 수리해 주시는 어르신이 장기를 장기도 두고 계시는. 네. 저분들이 집을 수리를 해주신 건가요? 네네, 뭐 변기 막히면 뚫어주시고 너무 좋죠. 여기 인프라 동네가 되게 다 인맥이 되게 좋네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또 다른 분위기죠. 지금 들어온 입구와 여기 현관을 봤을 때. 그러네. 현관으로 봤을 때는. 네네. 현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수강생 분이신가요? 네네. 와,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 네. 일단은 이쁘게 다 잘 꾸며놨어요. 네. 여기 공간에 대한 컨설팅은 또 따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바퀴벌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쥐도 들어와요. 어떻게? 진짜 들어온다고요? 지금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여기 못 살 것 같네요. 이 근처에 있는 쥐는요, 거의 고양이 크기만 할 거예요. 왜냐면 동네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퀴벌레 차단을 위해서 주변에 음식점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원래 바퀴벌레가 잘 나오는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음식점, 특히 국밥집이나 곱창집, 바퀴벌레가 올 수밖에 없는 짜장면집. 근데 여긴 1층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거는 주변 음식점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다음 삼겹살집이. 아마 거기에서 오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바퀴벌레만 해결을 하면 신경 안 쓰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좀 커플들이 싸웠을 때 쓰는 방인가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20대 분들이 이런 숙소 오잖아요. 가장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커플들을 겨냥해서 만든 숙소가 아닙니다. 네. 8인 가족이나 동성, 분들이 많이 오는 거. 단체 여행객 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오히려 좋겠네. 가족들이랑 오면 또 얼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벌레 있네요. 벌레. 벌레 있어요? 여기도 있다. 이게 우리 눈엔 잘 안 보이는데 꼭 여기 놀러 온 사람이나 게스트 눈에는 더 눈에 확 띄어요. 이런 것도 어느 틈새에서 다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방역을 하고 일단 밖에 다 막고 방역하고 나서 네. 한 일주일간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숨어있던 벌레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쭉 이렇게 봐야 돼요. 벌레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이쪽은 이제 메인 방이긴 해요. 그래서 안방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도 이제 어. 침대가 좀 더 크네요. 이거 사신 것 같아. 이런 거 사는 데는 비용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요? 그때 한 50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자, 이거 봐. 이런 틈에서도 정말 많이 기어 들어와요. 그 추울 때 하는 문풍지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확실히 묶어두고 잠가두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요 자석 같은 거 해놔도 돼요. 이렇게 따라락 붙이게. 그럼 사람들이 못 찾거든요. 네.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한 60 몇 년 됐더라고요. 딱 가리니까 완전 새집 같네요.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여기. 여기는 이제 다이닝 룸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TV도 보면서 아니면 음악을 좀 들으면서 네. 식사도 하시고 여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좀. 나 찾았어. 바퀴벌레 저기서 다 들어와. 말도 안 돼, 저거 진짜. 저 다 뚫려 있잖아, 저기. 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다 들어와요, 다. 저기만 막으면 이제 바퀴벌레 안 들어오는 그럼요. 거예요? 저 틈이
짱이에요. 와, 이거 와.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요, 저기. 이렇게 보면 아까 장기 두시는 할아버지 쪽 라인이에요. 아, 여기 인사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저기 한 5cm가 넘어요. 생각보다 진짜 넓네요. 네, 넓죠? 음. 저기에서 바퀴벌레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와, 역시 대표님 전문가시네. 바로 찾으시네요. 네. 저는 이거 생각했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아예 제가 아예 열질 않아요. 열질 않아요. 잠겨있죠? 안에 가끔 고양이들이나 쥐나 이렇게 막 똥이 있어요. 그봐요. 아, 진짜요? 한옥 운영할 때 보면은 주변에다가 고양이 똥, 고양이들은 원래 부끄러움 많은 거 알죠? 똥 싸고 크게 덮어놓고 가요. 저기에 레몬 잘라서 뿌려놓으세요. 레몬이요? 고양이들 레몬 되게 싫어한대요. 그리고 정말 센 거는요, 식초예요. 식초 부어놓으세요. 골목골목 있던데 이런 데는 재개발 이슈는 없나요? 여기 재개발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여기 바로 앞줄이 상업지역이었잖아요. 주택지는 재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상업지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굳이 재개발을 안 해도 나는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를 노리면 좀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입지가 정말 갑입니다. 제가 여기를 2박 이상으로 해놨어요. 저도요. 다 2박 이상. 1박으로. 아, 그러면 하루랑 장박이랑 차이가 뭐예요? 자, 여기가 평균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박씩 들어오면은요, 청소로 4만 원이 나가요. 또 2박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네. 3박 이상. 3박 이상 오시기 때문에 청소 횟수가 줄어든다. 그럼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네. 초기 자본은 얼마나 들어요? 초기 자본은 정말 지역과 그다음에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통은요, 임대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한 2,000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수강생분께서는 저도 70이요? 75만 원. 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75만 원이면 3박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치동의 투룸이 75만 원이거든요. 매출이 한 400만 원 정도가. 월세 싼 거 너무 잘 구하셨네요. 네. 이거 3룸이잖아요. 네. 그럼 3, 4일만 지나면 바로 마진이네요. 네, 한 3박 4일만 들어와도 한 70몇만 원씩 되니까. 근데 좀 최적화된 에어비앤비 또 동네 같은 게 있을까요? 성수동, 광화문. 지난주 주말에 BTS 공연이 있었죠. 광화문 일대가 정말 마비였습니다. 종로. 그쪽에 에어비앤비 완전 대박 났겠네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노리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외국인 타겟팅으로 하는 게 베스트. 뭐 홍대랑 가깝나요? 성수동 어떻게 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 숙소 오픈할 때 공항에서 내 숙소까지, 홍대 입구에서 내 숙소까지 이동, 명동에서 내 숙소까지 이동하는 방법을요, 한 장의 표로 해서 사진으로 올려요. 조금 서울에서 외곽이더라도 여기 호스트는 굉장히 잘 관리해 주시는구나,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숙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저는 딱 조사를 합니다. 중국인이 내 숙소에 몇 프로 정도 오지? 그리고 내 주변 숙소에 몇 프로 오지? 통계치를 내고요. 그 나라의 쉬는 날도 체크해요. 우리나라의 휴일과 뭐 대만, 중국, 일본의 명절은 또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액 조정을 조금 해두기도 해요. 1년치를. 그럼 에어비앤비는 그 리뷰에 따라서 예약주가 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악플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게스트분이 계시는 동안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사실 신경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내 숙소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실하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서 바로 공항을 가실 거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차를 불러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직접 불러드려요. 서비스가 만족스러우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끝을 조금 해피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끔 만들어 드리면 악성 리뷰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만약에 벌레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또 걱정, 고민거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라고 기운 주고 가야겠다. 네. 대표 아까 수강생분 피드백 많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원래 피드백을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네, 요청 주시는 분은 다 해드립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공간을 다 꾸며놨는데 예약이 안 들어오거나 악플이 달리면은요, 그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거든요. 선생님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죠. CS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세요? CS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요, 어플에서 자동 메시지 발송이 있어요. 그래서 내 숙소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다 답변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거는 딱 2달 운영해보면 압니다. 내 숙소에 이게 단점이구나, 이게 장점이구나, 그거를 다 규격화해서 자동 메시지 발송으로 하면은요, 문이 올 때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비수기랑 성수기가 극명하게 좀 나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비수기 때는 보통 2,000에서 3,000, 성수기 때는 한 4,000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해요. 아, 그럼 그 정도면 마진은 어느 정도 나나요? 매출 대비 한 50%로 보시면 돼요. 아, 마진 되게 높네요. 또는 이제 내가 청소를 하거나 하면 훨씬 더 높아지긴 하지만 보통 월세랑 뭐 고정비랑 그다음에 청소비 다 빼고 매출에도 50% 정도? 그럼 청소비는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요? 투룸 같은 경우에 4만 원, 3룸은 5만 원. 만약에 욕조가 있다, 큰 욕조가 있다, 그럼 한 번에 5만 원. 금액을 그 안에서 조금씩 조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유지를 하려면은 청소 비용 말고 네네. 다른 비용도 따로 드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비, 청소비, 그다음에 어메니티가 있으면 뭐 샴푸랑 린스 이런 거 제공하는 비용, 그리고 세탁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플랫폼 수수료는 몇 % 정도예요?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9% 사이로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유입됐냐, 지도에서 왔냐, 아니면 펜션이라는 키워드에서 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13에서 18%까지도 있어요. 아, 해외 플랫폼 되게 비싸요. 네네. 그럼 지금 에어비앤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에어비앤비는 명의 한 명당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 그 외에는 호스텔은 사실 명예와 상관없이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호스텔은 4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호스텔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호스텔은 지금 이렇게 주택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근린 상가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후에 운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온전한 숙박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박업이 아니고요. 관광 숙박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지금 대표님이 관리하는 집 중에서 제일 많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성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둘 다 말해주세요. 평균은요,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오고요. 극성수기에는 1000만 원도 찍어봤습니다. 아, 하나에서 그렇게 나와요? 네네. 혹시 그 지역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부산입니다. 아, 지방인데도 그렇게 잘 돼요? 그럼요. 이게 순수익 기반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 훨씬 높아요. 매출 기반으로 보면은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아,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고정비랑 월세 자체가 서울 대비해서 부산이 저렴하고 그리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할 때는 서울보다는 지방인 부산을 좀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드려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 살고 부산은 평생 여행으로 한 번밖에 안 가봤다. 그럼 비추예요. 아. 어떠한 연고가 있거나 좀 유연하게 지방도 많이 다니는 일을 하시거나 부산 여행 한 번 갔어요 하시는 분은요, 좀 스터디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혹시 그 네. 실제 운영하고 계신 네네. 매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첫 번째 숙소. 아, 숙소 하나 매출인가요? 네, 여기 3월 총수입 있죠. 그리고 여기 인사이트 보면은 지금 후기가 45개 달렸고 평균은 5점. 호스텔로 운영 중인 곳인데 이거 저분은 누군가요? 그냥 마케터? 혹시 난 줄 알았어요? 이것도 다 그 마케팅으로 홍보용인가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메인 사진을 이렇게 잡았더니 딱 봐도 다인 숙소 같잖아요. 네, 이거 16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집은 보통 얼마예요? 여기 월세요? 아까 수강생 업장 월세 얼마였죠? 73인가?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돈이 훨씬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인이면은 인당 또 추가 비용 받잖아요. 그날을 보여드릴게요. 총 5박이잖아요. 네. 280만 원. 우와, 우리 5일 만에 4달치 월세 뽑았다. 그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는 그런 기물 파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파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에어 커버라고 해서 에어비앤비 내에서 파손이 났을 때 배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심하다거나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했을 때는요, 에어 커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보면은 직접 인테리어하고 직접 도배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나을까요? 아니면 업체를 부르는 게 나을까요? 처음에 무조건 부르세요. 부르는 거에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유심히 옆에서 보세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에는 고생만 하다가 업체를 다시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쪼그려서 앉아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무릎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처음 하셨을 때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너무 어려웠죠. 인테리어라는 게 해봤다고 해서 또 다음 현장 가면 또 달라요.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중독이에요.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힘드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안 되는 건 없다. 진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무조건 그 문제 해결을 해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 일을 하시고 나서 네.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멘탈이 강해졌다. 같은 일이어도 내가 뭐 2,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되게 막막했을 건데 지금은 어떠한 시련과 일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자.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만이 내가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뭔가 생각의 전환? 멘탈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는지 돌이켜보면서 와, 나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라는 거를 저 나름대로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한테도 정말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프리덤 화이팅!